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샤프를 이용해서 인물 스케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에는 내가 그리려는 얼굴의 대략적인 사이즈를 가볍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얼굴이 들어갈 중심축을 가볍게 설정을 해주면서 진행을 이어나가시면 돼요. 내가 그리려는 얼굴의 사이즈와 눈, 코, 입의 기본적인 비율들을 체크해 주시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형태를 잡아 나가시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되는 표현 방식은 턱에서 코까지의 길이, 그 다음에 코에서 눈까지의 비율, 눈에서 이마까지의 비율이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나누어지는지 인물을 자세히 관찰을 해주시면서 그 비율의 정도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눈이 들어갈 대략적인 위치를 가볍게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눈을 그려주실 때는 양쪽 눈의 사이즈를 같이 맞춰가면서 대칭점을 함께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한쪽 눈을 다 그리고 반대쪽 눈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대칭을 맞춰서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확한 형태를 위해서는 좌우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눈의 시작점을 대략적으로 체크를 해주셨다면 눈 사이즈, 그 다음에 눈과 눈 사이에 들어가는 간격의 비율 등을 생각을 해주시면서 얼굴을 잡아 나가시면 돼요. 자, 보통 코의 넓이는 눈에서 그대로 형태를 내려줬을 때 콧볼의 넓이와 어느 정도 일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비율들을 한번 생각을 해주신다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인물의 형태를 잡아 나가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일단 눈, 코, 입의 기본적인 비율을 먼저 나눠줬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세부적인 형태들을 한 번씩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인물에서는 아무래도 눈의 표현을 가장 먼저 잡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인물의 특징을 잘 전달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의 형태만 정확하게 담게 표현을 시켜 주셔도 내가 그리려는 인물의 특징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눈을 그려주실 때는 눈의 시작점과 눈꼬리의 위치, 어느 쪽이 더 높은지 아니면 낮게 내려가는지 이러한 기울기들을 정확히 살펴보면서 형태를 그려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자, 눈동자의 위치도 꼼꼼하게 잡아주시고요. 자, 눈동자는 정원의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아래쪽보다는 위쪽의 눈동자는 살짝 가려지는 표현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대부분의 눈동자는 아래쪽보다는 위쪽의 검은 눈동자 부분이 가려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인물을 잘 관찰을 해주시면서 형태적인 특징을 잡아 나가시면 돼요. 화장을 조금 진하게 한 인물의 표현이기 때문에 속눈썹의 형태, 그 다음에 색감의 명암들도 가볍게 잡아가면서 스케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죠. 자, 반대쪽 눈도 우측 눈을 그려준 정도로 형태를 가볍게 정리를 해주세요. 눈의 형태를 정확히 관찰해 주시면서 눈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정확히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쌍꺼풀의 표현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눈의 크기가 훨씬 더 커 보이게 전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눈의 큰 틀의 형태를 잡아줬다면 세부적인 작은 형태들도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쌍꺼풀도 위치를 그려줬고요. 코는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콧구멍의 위치겠죠. 콧구멍의 시작점 위치를 정확히 잡아주시고요. 그림자 형태에 맞춰서 코의 외곽 라인들을 살짝 강조를 시켜주세요. 콧볼의 위치도 확실히 강조를 해주시고요. 자, 코에 생기는 그림자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주셔야 코의 형태적인 특징이 보다 확실히 그려질 수가 있어요. 자, 코는 이런 외곽 라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명암의 표현이기 때문에 스케치 선으로만 코의 정확한 형태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벼운 명암의 표현이 함께 들어가면서 형태적인 특징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해칭선을 이용해서 어둠의 흐름을 살짝 표현을 해주시면서 진행을 이어나갈게요. 정확한 입술의 형태를 위해서는 코에서 내려오는 인중의 위치를 확실하게 잡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에서 입술로 내려오는 축이 틀어지게 되면 입술의 위치가 정확하게 자리 잡기 어렵기 때문에 코에서 내려오는 인중의 형태적인 위치를 확실히 잡아가면서 함께 진행을 시켜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입술을 진행하실 때는 입술의 외곽 라인을 선으로 너무 강하게 잡으면 입술의 형태를 비슷하게 잡았어도 입술이 굉장히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자, 입술은 색감을 이용해서 명암의 표현으로 형태 표현을 전달시켜 주시는 게 중요해요. 외곽 라인을 너무 진하게 잡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눈썹을 그려주실 때는 눈썹과 눈의 사이 간격을 비율을 체크를 해주시면서 눈썹의 시작점 위치를 잡아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눈썹과 눈의 사이 간격이 너무 멀어지게 되면 인상이 굉장히 달라져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사이 간격의 비율들에 집중해 주세요. 완전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보통 귀의 위치가 눈썹에서 코 사이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귀의 끝부분이 코의 중간 선상까지 조금 올라오는 형태네요. 자, 이러한 위치들을 보면 바라보는 대상의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앞머리를 굉장히 길게 늘어뜨린 형태이기 때문에 눈썹을 살짝 가리는 위치까지 앞머리가 내려와 있네요. 앞머리의 시작점을 가볍게 살짝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헤어스타일의 경우도 인물의 특징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이제 가볍게 기본 형태의 틀을 잡았고요. 자,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스케치의 표현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물의 특징을 가장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는 눈의 표현부터 다시 스케치를 강조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눈의 라인을 강하게 잡아가면서 포인트를 강조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눈동자의 표현 정확하게 그려주시고요. 눈동자 안쪽에 음영의 표현을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이미지가 보다 사실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눈동자의 가장 어두운 부분과 반사광의 처리들도 톤 차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눈동자의 윗부분에서는 어둠의 형태를 조금 더 강조를 시켜주셔야 돼요. 눈꺼풀의 그림자도 함께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둠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반사광의 표현을 살짝 만들어주시면 보다 사실적인 눈동자의 느낌을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눈 주변의 명암 표현도 함께 잡아주면서 눈의 이미지를 보다 정확하게 뽑아 볼게요. 화장을 한 표현이기 때문에 눈 주변의 명암 표현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눈의 이미지를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눈의 표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면 마지막에는 속눈썹의 표현을 그리면서 눈의 스케치를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속눈썹의 표현은 눈에 대한 표현이 최대한 진행이 된 뒤에 마무리로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속눈썹을 너무 일찍 그리게 되면 주변의 눈의 형태를 그리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속눈썹은 조금 나중에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우측에 눈 표현했던 방식과 동일한 과정과 순서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머리에서 가장 또렷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이런 콧구멍의 형태이기 때문에 콧구멍의 형태는 어둠의 색감을 강하게 잡아주시면서 정확하게 라인을 강조시켜 주시는 게 중요해요. 보통 코를 그릴 때 콧구멍을 약하게 그리시거든요. 콧구멍을 진하게 그리면 인물이 굉장히 어색해질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어둠의 표현들을 약하게 진행을 해서 이미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코의 표현은 주변에 명암을 가볍게 잡아주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이미지를 보다 닮게 만들어내기가 쉬워요. 자, 인중의 표현은 코가 시작되는 부분에 그림자 표현도 함께 잡아주시면서 위치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입술의 표현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곽의 형태선을 진하게 잡기보다는 명암을 통해서 입술의 볼륨감을 표현해 주시는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외곽의 테두리 라인이 너무 진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돌아가는 입술의 덩어리 표현 중심으로 형태를 잡아 나가셔야 돼요. 입술 위쪽으로 표현되는 주름의 표현과 어둠의 명암 표현을 함께 표시를 해주세요. 자, 위쪽의 입술 형태보다 아래쪽의 볼륨이 훨씬 더 크고 넓기 때문에 돌아가는 입술의 결 방향에 맞춰서 가볍게 선을 잡아주시면서 입술의 결 표현과 덩어리의 표현을 함께 잡아주시면 돼요. 아래쪽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위쪽 시작되는 부분, 윗입술과 만나는 부분은 말려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색감을 마찬가지로 살짝 잡아주시면 돼요. 자, 아랫입술 아래쪽에는 살짝 그림자의 표현을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면 입술의 입체감이 보다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어요. 자, 눈, 코, 입의 표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얼굴 면에서 보여지는 명암의 표현을 살짝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자, 얼굴의 면 표현은 얼굴의 근육 방향에 맞춰서 선을 사용해 주시면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얼굴의 근육 표현을 만들어 내실 수 있어요. 얼굴의 근육에 대한 구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얼굴에 크게 돌아가는 계란형의 구조의 표현을 만들어 주신다 생각을 하시고 넘어 돌아가는 부분의 끝부분에 명암 처리를 가볍게 잡아주시면 기본적인 얼굴의 윤곽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얼굴의 윤곽을 그려주실 때도 선의 강약 표현을 정확하게 살려주시면서 자, 형태가 시작되는 부분과 꺾이는 부분의 형태들을 강한 선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중간 부분의 선은 자연스럽게 색감을 풀어주면서 선의 강약 차이로도 스케치의 느낌을 보다 멋있게 만들어내는 연습을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머릿결의 스케치를 진행을 시켜줘야겠네요. 자, 머릿결은 눈썹과 앞머리의 스케치를 먼저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인 머리의 스케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머리 아래쪽에 있는 눈썹의 형태를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눈썹 위쪽으로 앞머리를 그려주시는 게 과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머리를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결의 흐름을 강조시켰다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시켜주시면 좋아요. 자, 머릿결이 끝나는 부분에 색감의 표현을 조금 더 강조시켜 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잡고 위쪽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결의 표현을 만들어 보세요. 자, 선의 느낌을 아래쪽에서 잡고 위쪽으로 쓸어 주듯이 가볍게 긴 선을 이용해서 머릿결의 표현을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머리가 시작되는 윗부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뻗어 내려오는 머릿결의 표현을 부드럽게 연결시켜 주셔야겠죠. 자, 앞머리에서 자연스러운 볼륨을 살짝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작되는 부분에 선 표현을 강조시켜 주시고
중간 부분을 밝게 풀어줬다가 다시 시작되는 부분에 머릿결을 강하게 강조를 시켜주시면 자연스러운 앞머리의 볼륨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앞머리 시작점, 헤어라인의 시작점을 정확히 잡아서 진행을 해주셔야 이미지가 담게 나오겠죠. 자, 머릿결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시면은 어둠이 자연스럽게 맺히는 부분에 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어둠을 정확하게 강조시켜 주시면서 흐름선을 잡아 나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다시 머릿결이 시작되는 정수리 부분에 가르마의 결 방향에 맞춰서 머릿결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쓸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쪽에 얼굴과 만나는 부분의 표현에서는 머릿결의 표현을 조금 더 강하게 강조를 시켜주셔서 얼굴의 윤곽이 정확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강조를 시켜주시면 보다 효과적인 인물의 표현을 진행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샤프를 이용해서 인물 스케치 진행을 시켜봤습니다. 자, 내가 평소에 그리고 싶었던 인물의 스케치를 사진을 보고 정확하게 따라 그려보면서 표현력과 관찰력을 높이는 연습을 진행해보세요. 정확한 원리로 반복적인 인물 스케치 표현을 연습하시면 내가 원하는 인물의 표현을 얼마든지 쉽게 그려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